아주머니, 오늘 밤 제 방에 오실 수 있나요? 그 말이 복도에 울렸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42살 고시생이 쉰둘 하숙집 주인에게 던진 돌직구.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한 걸까요? 더 놀라운 건 그날 밤 내가 정말 그의 방에 갔다는 사실입니다. 노크도 없이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침대 끝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말고 누나라고 불러도 돼요? 아니, 이름 불러도 돼요? 미친 짓이란 걸 알면서도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9년째 시험 준비 중인 한 남자와 이혼한 지 4년 된 여자의 어긋난 만남.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에게 기대었죠. 외로움이란 이름으로 모든 걸 합리화했지만 사실 그건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었다는 걸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14살 연하 남자가 진심으로 당신을 원한다면 그 마음을 외면할 수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화입니다. 서울 외곽에서 작은 하숙집을 운영하며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젊은 여자와 바람이 나서 이혼했지만 성인 딸 하나가 곁에 있어 그나마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 집은 위자료로 받은 곳이었고 방 2개를 하숙으로 내놓아 그럭저럭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가 처음 온 건 작년 봄이었죠. 38살이라 했지만 실제보다 어려 보이는 얼굴, 큰 캐리어 하나와 책박스 2개가 전부였습니다. 보증금 500, 월세 35만 원, 아침 저녁 포함. 그렇게 계약이 끝났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침 7시 밥 먹고 나가면 밤 11시 넘어 돌아와 씻고 잠드는 생활. 주말도 똑같았죠. 한 달간 나눈 대화라 해봤자 안녕하세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딱 이 3마디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름이 오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가 민소매 차림으로 거실에서 책을 읽고 나도 모르게 얇은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지 불편했습니다. 젊은 남자가 집에 있으니 신경이 쓰였을 뿐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그를 의식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침 밥상을 차릴 때 반찬 하나라도 더 만들고 계란 프라이도 예쁘게 부쳤습니다. 그가 잘 먹었습니다라는 짧은 인사를 건넬 때마다 그 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 이야기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듣고 싶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다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는데 뒤에서 그의 손이 함께 그릇을 받쳤습니다. 순간 팔과 팔이 맞닿았고 그 온기가 내 전신에 번졌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느껴보는 다른 사람의 체온이었죠. 괜찮으세요? 그의 물음에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을 겁니다. 쉰둘 먹은 여자가 스킨십 한 번에 얼어붙다니 그도 당황했는지 금방 손을 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이 자꾸 떠올랐으니까요. 그의 체온, 손의 감촉, 가까이서 스친 비누 향기까지. 새벽 2시가 조금 넘은 시간, 목이 말라 부엌으로 나가려던 나는 문을 열기 전 잠시 숨을 고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거실에서 희미하게 책장이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빛이 스며나와 복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앉아 있었습니다. 소파 한쪽에 등을 기대고 무릎 위에는 두툼한 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나를 발견한 그는 잠시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요.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요. 나도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죠. 정적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말이 없는데도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낯선 기류가 거실을 감쌌습니다. 노란 스탠드 불빛이 우리 사이를 부드럽게 채웠습니다. 물 드실래요? 내가 물었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 등 뒤에서 그의 시선이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 그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하지만 분명 나를 향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물을 컵에 따르는데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가 컵을 받으며 내 손가락을 스쳤습니다. 순간 짧고 강한 전류가 온몸을 훑었습니다. 정화 씨, 그가 나직하게 불렀습니다. 네, 이상한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그리워서요. 그 한마디가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 역시 사람이 그리웠으니까요. 온기, 손길, 나를 여자로 보는 시선이. 그날 이후 새벽에 마주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우연이었지만 나중엔 서로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의 지난 공부 이야기, 내 이혼 후의 생활, 성인이 된 딸 이야기, 아무렇지 않은 일상 대화들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비가 쏟아지던 어느 여름밤 그는 젖은 셔츠 차림으로 들어왔습니다. 머리카락과 어깨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우산 안 썼어요? 내 물음에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화 씨가 걱정해 주는 게 좋아서요. 그 말은 장난스러웠지만 내 가슴은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수건을 건네며 머리를 닦아주려 하자 그가 내 손목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차갑던 손이 내 피부에 닿는 순간 온몸이 긴장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나를 끌어당겼습니다. 빗물과 그의 채취가 섞인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내 몸은 그의 품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 미쳐가는 것 같아요. 그가 숨을 섞어 속삭였습니다. 왜요? 정화 씨가 자꾸 여자로 보여요. 나이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도 이상하게. 그 말은 내 머릿속을 새하얗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나를 여자로 본다니. 이혼 후 4년간 나를 그렇게 불러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도 그래요.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왔을 때 이미 우리는 서로의 경계 안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안았고 나는 그의 품 안에서 숨을 골랐습니다. 빗물에 젖은 옷 사이로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두근거림이 고막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우리는 거기서 멈췄습니다. 그도 나도 이 관계가 어디로 향하는지 알았으니까요. 그는 손을 놓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방으로 돌아간 그의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나도 방으로 돌아왔지만 이상하게 더 외로워졌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눈을 감아도 빗속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손길, 체온, 그리고 그가 했던 짧은 고백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내 몸은 열이 올랐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마주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밤은 길었고 나는 도무지 잠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새벽 공기를 마시고 싶어 조심스레 방문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맞은편 방 문도 동시에 열렸습니다. 그가 나왔습니다. 복도 한가운데서 우리는 마주 섰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그가 천천히 한 발 내디뎠습니다. 나도 모르게 같은 만큼 걸음을 옮겼습니다. 거리감이 거의 사라진 순간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숨소리마저 들릴 만큼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아무 예고 없이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습니다.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지만 곧 부드러운 열기가 번졌습니다.
누가 볼까 하는 두려움이 스쳤지만 그보다 강한 감정이 나를 붙잡았습니다. 그의 입술은 따뜻했고 그의 팔은 단단히 나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품에서 나는 오랜만에 여자가 되었습니다. 전 남편과는 전혀 다른 감각, 조심스럽지만 간절한 그 느낌에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손만 잡고 있었는데도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는 내 손가락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이렇게 예쁜 손인 줄 몰랐어요. 그의 말에 순간 웃음이 나왔지만 마음속 어딘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쉰들 먹은 여자의 손을 예쁘다니 농담 같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죠? 내 물음에 그는 잠시 눈을 감더니 알아요. 그런데 멈출 수 없어요. 그렇게 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눈빛부터 달라졌습니다. 아침 인사도 밥을 먹을 때도 서로를 의식했습니다. 다른 하숙생이 있을 땐 평소처럼 둘만 있으면 연인처럼 변했습니다. 눈빛은 더 깊어지고 대화는 더 길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이 지긋한 하숙생이 며칠 집을 비운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술을 마시게 됐습니다. 작은 테이블 위에 소주 한 병, 두 개의 잔이 놓였습니다. 잔을 주고받으며 웃고 가끔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갑자기 고개를 떨궜습니다. 9년 동안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괜찮은 걸까요? 나이도 먹어가고 공부는 제자리인데 머릿속엔 정화 씨 생각뿐이에요. 그의 고백에 나는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그를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 지금만 생각해요. 내일은 내일 가서 생각하죠. 내 말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내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는 망설임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불을 끄고 창문 밖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길이 내 머리카락을 스쳤고 천천히 목선을 따라 내려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린 것처럼 그의 손은 조심스러우면서도 절박했습니다. 나 역시 그의 어깨를 감싸며 그의 몸을 느꼈습니다. 단단한 근육과 뜨거운 체온, 오랜 외로움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정말 미칠 것 같아요. 그의 속삭임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 순간 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사랑받는 여자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서로를 탐하며 모든 걸 잊었습니다. 시간도 세상의 시선도 나이 차이도 사라진 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더 깊어졌습니다. 아침 식탁에 마주 앉아도 짧은 대화 속에도 서로의 마음이 묻어났습니다. 그가 밥을 먹으며 슬쩍 눈을 들면 나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설거지를 하다 그가 스쳐 지나가면 심장이 두 번은 더 뛰었습니다. 다른 하숙생이 있을 땐 평범한 주인과 손님이었지만 둘만 남으면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더 가까이 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이 지긋한 하숙생이 고향에 일이 있다며 며칠 집을 비웠습니다.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저녁을 먹자며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테이블 위에 준비한 안주와 소주 한 병이 놓였습니다. 잔을 부딪히며 우리는 웃었습니다. 평소보다 술이 빨리 돌았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9년 동안 이렇게 웃었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괜찮은 걸까요?
그의 시선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나는 잔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아요. 지금은 그저 지금만 생각해요. 내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정화 씨 생각만 나요. 하루 종일 공부할 때도 잘 때도. 그 고백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내 손이 그의 손을 감쌌습니다. 그는 그 순간 마치 모든 걸 내려놓은 사람처럼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그는 내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불을 끄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천천히 입술을 포겠습니다. 서로의 숨이 섞였습니다. 그의 손길이 머리카락을 지나 목선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 길을 알았던 듯 부드럽고 확실했습니다. 내 손은 그의 등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단단한 근육, 뜨거운 체온, 심장이 터질 듯 뛰는 소리까지 모두 느껴졌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정말 미칠 것 같아요. 그의 속삭임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그 순간 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자로서의 나를 다시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밤이 깊도록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조심스럽지만 매일 밤을 함께 했습니다. 아저씨가 돌아온 뒤에도 틈만 나면 서로를 찾았습니다. 낮에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밤에는 숨죽이며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의 품 안에서 나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항상 말했습니다.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편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불안이 서서히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언제까지나 안전하진 않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불안은 곧 현실로 다가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나는 딸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추석에 집에 오겠다며 남자친구도 함께 데려오겠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현실이 눈앞으로 밀려왔습니다. 나는 엄마였고 그는 딸보다 겨우 10살 많은 하숙생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녁상을 치운 뒤 나는 그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하는 게 좋겠어요.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나는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딸이 와요. 현실로 돌아가야 할 때예요. 그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다가와 나를 안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오래도록 그 품에서 우리는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결국 그를 밀어내야 했습니다. 그는 가지 않고 대신 무릎을 꿇고 내 손을 잡았습니다. 합격할게요. 꼭 합격해서 당당하게 앞에 설게요.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기다린다고 무엇이 달라질까? 나이 차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그 순간만큼은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알았어요. 기다릴게요. 내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딸과 남자친구가 도착했습니다. 저녁 식탁에 네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식사에 임했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오빠는 공부 몇 년째 하셨어요?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9년째요. 딸의 남자친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순간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나는 발로 그의 발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봤고 나는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그 작은 신호가 그의 눈에 힘을 불어넣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시험을 치르고 돌아왔습니다.
느낌이 좋아요. 이번엔 다를 것 같아요. 그의 얼굴에 오랜만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기다리던 날 그는 방에서 한참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문이 열리고 그의 목소리가 떨리며 울렸습니다. 합격했어요. 최종 합격이에요. 나는 그를 안고 울었습니다. 정말 수고했어요. 축하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밤 그는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정아 씨, 저랑 결혼해 주세요. 이제 당당하게 책임질 수 있어요. 나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이제 시작이에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거예요. 더 젊고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어요. 나는 추억으로 남고 싶어요. 그의 눈이 젖었습니다. 왜 추억으로만 남으려고 해요? 우리의 시간이 아름다웠던 건 끝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마지막 사랑을 나눴습니다. 처음보다 더 조심스럽고 더 애틋하게. 며칠 뒤 그는 짐을 쌌습니다. 책박스들이 트럭에 실리고 손에는 작은 캐리어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그는 물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이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당신 인생의 한 장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는 미소 지었지만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정아 씨는 제 전부였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나도요. 다시 여자로 살아가게 해줘서 고마워요. 그는 골목 끝에서 한번 돌아봤지만 나는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더 보면 붙잡고 싶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가 떠난 뒤 한 달 후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머그잔 2개와 편지가 있었습니다. 정아 씨, 잘 지내시죠?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이 잔은 우리가 새벽에 차 마시던 것과 똑같아요. 하나는 제 것, 하나는 정아 씨 거예요. 가끔 차 마실 때 저를 생각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영원히. 나는 그 잔을 싱크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매일 아침 그 잔에 커피를 따르며 그를 떠올립니다. 가끔 새벽에 잠이 오지 않을 때면 거실 소파에 앉아 잔을 손에 쥐고 그 시간을 떠올립니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아파서 마치 꿈 같았던 시간들을 언젠가 길에서 우연히 만나면 짧게 웃으며 인사하겠죠. 하지만 그 짧은 인사 속에 우리가 나눴던 모든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